시간에도 이 원산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여기 나오는 것이 원산지 결정의 보충 기준입니다. 우리가 기본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기준들을 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마지막에 보충 기준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다 보기는 그렇고 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누적 기준입니다. 이건 뭐 원산지를 결정할 때 FTA 체약 당사국에서 이 발생한 생산 과정의 투입 요소를 상대국의 그 투입 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제품 생산에 투입된 상대국의 뭐 이 부품이라든지 뭐 재료를 그 원산지 제품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원부자재를 역내산으로 이 간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역이 더 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한중 FTA를 체결했다 하게 되게 되면은 중국의 에서 수입한 원자재를 가지고 한국의 제품 생산에 사용했다 하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나라의 원산지로 생각해 가지고 중국으로 수출할 때는 원산지로 이렇게 간주해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 채소 내지는 미소, 이게 웃음이 아니고 아주 작은 그러한 것을 미소다 이렇게 이 용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세 번 이 변경 기준 적용에 있어 가지고 세 번 변경이 되지 않는 세 번 변경이 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당해 물품의 생산된 당해 물품 생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채소 기준 내지는 미소 기준입니다. 이 정도 이 두 가지만 원산지 보충 기준으로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산지 판정 절차를 보게 되게 되면 첫 번째가 역내 가공 원칙에 부합하느냐, 앞에 우리 했던 원칙 있죠. 그 다음에 이 불완전 이 공정 이상의 충분한 가공을 했느냐. 그 다음에 국내에서 wholly produced 내지는 obtained 된 물품이냐. 그게 아니면은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 원산지 입증 서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FTA 협상에 따른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을 originating goods, 역내산 물품, 그렇지 않은 것은 비원산지 물품, non-originating goods, 역외산 물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수출입 무역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서도 조금 나온 내용과 동일한 구분을 합니다.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재료와 그죠? 충족하지 못한 재료로 구분하겠죠. 그 다음에 원산지 입증 서류의 필요성과 종류. 원산지 물품 또는 재료가 FTA 협정 당사자로부터 수입될 경우에 FTA 협정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관련된 자료를
그 제출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한 것이 이제 원산지 입증 서류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만드는데 구성된 이 원재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BOM, 예? Bill of Material입니까? 이러한 것을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인정 공정 이상의 충분 공정을 수행해가지고 이 제품을 생산했는지를 위해 가지고 제조 공정도 BOM하고 제조 공정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보면은 BOM이라고 하는 것이 Bill of Material의 약자입니다. 이 자재 명세서라고도 하고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소요된 부품의 명세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재료의 내역이라든지 필요한 양을 기재해 놓은 서류입니다. 이거는 사실 대외비죠, 그죠? 아주 그렇지만 생산에 이 핵심되는 그런 이 서류 중의 하나인데, 여기 지금 하나 예로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완제품, 품명이 뭐냐, 모델명이 뭐냐, 여기에 적용되는 FTA 협정이 어디냐, 작성 일자, 원재료 내역, 그죠? 여기 보기에는 품목이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 HS 번호 세 번이 나오고 원산지가 어디냐, 그 다음에 소요량은 어떻느냐, 이런 구성 비율이 다 합쳐서 100%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어디서 구매처가 어디냐, 예? 여기서 원산지 확인서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가지고 했다, 세금 계산서를 바탕으로 했다 하는 그런 입증 서류까지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제조 공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조 공정도도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 공정도는 회사가 FTA 혜택을 받기 하는 이 제품을 생산할 때 어떤 과정의 공정을 수행해 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니까 불인정,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정이 아니라 그 이상의 충분한 생산 공정을 수행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여기 보다시피 이런 제품명에 이런 공정의 사진까지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조 공정도를 원산지 입증 서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산지 소명서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고 있는데, 이 원산지 소명서는 수출 제품이 한국산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기초 서류 중에 하나인데, 원산지 판정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원산지 소명서를 작성할 때 이 물품 가격의 작성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형거래 조건이 보면 인코텀즈 11개가 나오는데,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하면서 이 매매 계약서에서는 인코텀즈 중에서 EXW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FTA 가격을 이렇게 또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왜? 해당 가격 조건은 이 EXW라고 하는 이 조건은 거래 가격이 거래 조건이 아닌 이 해당 FTA 협정에서 부가가치 기준의 상품 가격에 해당되는 이 가격 조건을 체크하고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산지 소명서라고 하는 예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포괄 확인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 정도 저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서류로서 보면은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수출 물품의 그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그 생산자나 수출자가 요청을 하면은 이 해당 재료가 국내에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데, 이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이 상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생산 공정의 누적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여 원산지 결정 기준의 충족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서류가 이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산지 증명의 계열화되어 있는데, 실행세율, 물품을 수출입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실행하는 실행세율보다 대체로 낮은 세율로 이렇게 FTA 협정 관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증명서를 또 제출해야 되겠죠. 그게 Certificate of Origin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품목 분류라든지 원산지 결정 기준 등의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수입자에게 보내줄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한 전 단계 내용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또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 원산지 증명에도 비특혜 원산지 증명과 특혜 원산지 증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FTA 우리 상품 무역에서 관세상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FTA 원산지 증명서와 같은 이 특혜용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우리 기존에 발행되고 있는 일반, 다시 말해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구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산지 증명서, 그 다음에 이 원산지 신고서와 같은 서류가 있는데, FTA 체결한 이 협정에 따라 가지고 이 두 가지의 상이한 방식의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FTA 협정에 따른 이 원산 증명서의 서식이고요. 한중 FTA 협정에 따른 원산 증명서의 서식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정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산지와 관련해 가지고 원산지 인정 수출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그저 인정한 이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라든지 첨부 서류 제출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원산지 인정 수출자 제도입니다. 뭐 여기에는 그저 업체별로 인정해주는 수출자가 있거나 품목별로 인정 수출자로 해주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업체별 인정 수출자의 뭐 인정 기준이라든지 품목별 수출자의 인정 기준의 표를 여기에 이렇게 잠시 뭐 적었는데, 여기 보면은 뭐 하나 수출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뭐 충족 여부의 확인을 이렇게 뭐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업무 관리 능력은 의 요건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그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 좀 마시고 이야기할게요. 원산지 검증 제도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뭐 원산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원산지를 표시 안 했다든지, 뭐 식당에서 원산지를 잘못 표시했다든지, 이러한 이 뭐 단속이 이렇게 나왔는데 뉴스 많이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무역에서 이야기하는 이 것이 아니고, 뭐랄까 비특혜 원산지와 관련된 표시에 대한 그런 단속입니다. 이 FTA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검증 조사는 이 협정세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이 검증하는 것인데요. 이 FTA 협정을 이용해 가지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 뭐 협정이라든지 협정을 반영한 국내법에 근거해 가지고 원산지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서 그것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 제재 조치를 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협정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 행정 절차가 이 원산지 검증입니다. 그래서 이 FTA 우리 협정에서는 이러한 목적에서 원산지 검증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제3국에서 만드는 생산된 이 물품을 우회 수출한다든지, 그 다음에 원산지를 조작을 해가지고 관세를 탈루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러한 검증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내용도 조금 살펴보면은 이 검증 절차인데요. 이 기본 원칙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 검증은 이 수입국에서 우리가 수입 신고 수리된 물품이 그 대상이 됩니다. 수입 신고서를 수입업자가 세관에 제출하게 되면은 그것을 수리를 세관에서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리가 된 수입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검증은 이 서면 조사를 그 원칙으로 합니다. 뭐 생산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출업자를
조사하는 것은 서면 조사 이후에 서면으로 원산지 확인하기 곤란할 때 한해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거래에서 FTA 협정을 적용받은 수입자가 먼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수입자 우선 조사 원칙인데, 체약 당사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 조사를 했는데도 확인이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체약 당사국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원산지 검증 제도인데요. 직접 검증, 간접 검증입니다. 이 원산지 이 사후 검증 이 조사는 검증의 수행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이 직접 검증과 간접 검증으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직접 검증은 수입국 세관에서 수출국 세관을 거치지 않고 수입국 세관이 바로 수출자라든지 생산자에게 검증 요청을 보내는 것이고, 간접 검증은 이 수입국 세관에서 수출국의 세관 당국을 통해 가지고 수출자 및 생산자를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원산지에 대해서 약 한 25분씩 해가지고 한 2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FTA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투자라든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정부 조달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가장 핵심이 되는 요인이 상품무역에서의 FTA 협정을 통한 관세 인하라든지 관세 철폐의 효과를 올리자. 그 말은 수출 상품이든지 간에, 아니면은 부품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걸 우리가 수입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러한 혜택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이 과정에서 반드시 철저히 지켜야 될 기준이 원산지 결정의 기준이라는 것. 그런데 또 하다 보게 되게 되면 그러한 기준을 할 때 어떠한 서류가 작성되어야 되느냐, 그런 서류를 갖다가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살펴본 것은 그만큼 원산지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류도 잠시나마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보게 되게 되면은 관세 탈루라든지 우회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FTA에 있어 가지고 원산지 조작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산지에 대해서 수입국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판정이 되게 되면은 이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아마 우리 경기도 성남에 국제 원산지 정보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수입업자가 어떤 제품을 수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적용된 FTA의 협정을 의거해 가지고 이 관세 혜택을 받았는데, 뭔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라든지 재료가 이렇게 볼 때는 원산지로서 인정을, 수출국에서의 원산지로서의 인정이 협정에 의하여 과연 100%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의심이 확실시 되게 되면은 이런 검증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다시 세액을 추징하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 FTA에 있어 가지고 원산지의 문제는 우리가 철저히 살펴야 될 과제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